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아마 가계 재정 관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재무현황표를 작성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5단계에서 첫 번째가 재무현황 파악을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목표 세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조건 좋습니다. 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목표를 세우실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금액적인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그 목표에 행동의 같이 수반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길 한 2m 정도 되는 구덩이에 어떤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나가다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다.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주우시다가 자칫 그 구덩이로 떨어져 버리면 못 나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시는 거죠. 이건 뭐냐, 목표가 작은 거예요. 근데 목표가 제대로 명확하고 크게 있으신 분들, 그 구덩이에 내 아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떨어질까 말까 고민하면서 안 구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든 구하실래요? 허리춤에 줄을 묶고 뛰어내리던 119를 부르던 어떻게든 그 아이를, 우리 자녀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거든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모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돈 관리할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 어려워하시냐면 목표를 세워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만나면 목표 세우는 걸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스스로께서 다 목표를 세우세요. 저는 옆에서 가이드만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가이드를 해드릴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우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허무맹랑한 목표를 얘기했던 사회초년생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차를 너무 좋아한대요. 차를 꼭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사면 약간은 경제적으로 좀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자기는 꼭 차를 사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차를 사고 싶으냐, 기간과 금액을 제가 물어봤죠.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한 2억 넘는, 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2억 넘는다고 듣긴 들었었거든요. 뭐 그런 목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월급이 한 달에 막 200 얼마인데 이건 이런 목표가 아니죠. 그냥 꿈이죠. 그런 꿈은 이 재무 설계할 때 쓰시는 게 아니라 보물지도나 나의 버킷리스트나 그런 데에 쓰시는 거예요. 네, 현실적인 재무 설계에는 그런 목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목표 그러면은 한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으세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크고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다 보면 4가지 목표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취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취업해서 돈 다 쓰지 않죠. 모으시죠. 근데 모은다는 얘기는 안 쓰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필요한 것에 이 돈 잘 써야지 라는 게 바로 저축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돈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결혼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주택 구매죠. 뭐 전세로 가시던 뭐 자가로 가시던 주택에 대한 비용이 엄청 크게 들고요. 세 번째가 자녀 교육 자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은퇴 자금, 노후 자금인 거죠. 이 4가지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목표들이 있는데 이 4가지 목표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들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금액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요? 예비 배우자가 있어요? 서로 결혼할 돈이 없어요. 물론 결혼할 돈의 규모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전세방, 월세방이라도 어디를 보증금 500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본다. 너무 슬픕니다. 자가든 원세든 절세든 전세든. 우리 그래서 약간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뭐 지하 단칸방 쪽방에서 내 가족이 살았다. 바로 그 얘기부터 하시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준비돼야 되는 시점, 적정한 시점, 적정한 금액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근데 하버드대를 간대요. 막 수재고 영재예요. 갔다 오면 박사 해가지고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대학 등록금은 네가 마련해서 가라. 고3 수능 본 애한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자식도 좌절을 하겠지만 부모 또한 지원해주지 못하는 걸 굉장히 크게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다고 다 준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목표를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 노후자금은 말할 것도 없죠. 노후자금은 진짜 뭐 사회적인 문제로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뭐하, 길거리에 그 리어커 끄시고 이제 폐지 주우시는 분들 가끔 뵙잖아요. 그분들 젊었을 때 목표가 폐지 줍는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노후에 대한 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좀 힘들게 사시는 거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크고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결혼, 주택, 교육자금, 그리고 노후자금, 이 네 가지를 기본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 일반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고, 이 네 가지가 아닐 수도 있으세요. 독신인 분도 있으시고, 나는 집보다는 뭐 자동차에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당장에 지금 집 사는 것보다 뭐 사업 자금을 모으는 게 중요해. 또 어떤 분들은 이민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럼 또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현실적인 목표 중에서 크고 중요한 것들을 목표로 딱 세워 놓으시는 거. 근데 그 목표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통점들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어떤 행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돈 모아서 결혼해야지. 돈 모아서 주택 마련해야지. 돈 모아서 우리 자녀 교육시켜줘야지. 돈 모아서 노후 생활해야지. 이 돈을 모아서 뭔가 해야지라는 행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정리할 때는 현실적인 것 중에서 중요하고 큰 목표들을 먼저 세우시는데 여기에는 행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목표만이 우리의 소비를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흔들림 없는 저축을 할 수 있게끔 길잡이가 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운 목표가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를 구하는 것 같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목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뭐 고민하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재무적인 목표가 있으면 도움되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돈을 왜 모으세요? 이 돈을 모아서 언제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막 머뭇머뭇대시면서 말씀을 잘 못하시다 억지로 뭔가를 말해요. 억지로 이사 가는 거예요. 막 하다가 억지로 저희 차가 오래됐거든요. 하다가 저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목표일 수 있는데 근데 목표가 없으신 거예요, 이분은. 사실 목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목표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목표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것, 그게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목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 목표가 중요한 이유가 내가 저축과 돈 관리를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방향이기 때문에 목표가 중요한 건데, 애초에 흔들리는 방향인 거예요. 애초에 흔들리는 방향이면 목표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목표는 의미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목표 없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하느니. 괜히 어설프게 목표 세웠다가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어설픈 목표에 맞춰서 금융재테크 플랜을 세웠는데 막 흐트러지면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표 없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니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신 목표가 없으면 이 정도 목표는 있어야 돼요. 소비에 대한 목표는 세우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진짜 돈이 휘발유처럼 막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휘발유처럼 돈이 날아가지 않게 딱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목표를 바꿔서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면은 뭘 하기 위해서 저축을 70만 원을 하면 30만 원 가지고 생활해야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나는 목표가 없으니까 나는 70만 원 뭐 이게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1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흐지부지 쓸 일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한 달에 한 30만 원만 쓰고 살아봐야지, 40만 원만 쓰고 살아봐야지, 이런 소비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제가 늘 세우는 목표, 저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부주하는 것도 50만 원 내에서 하고, 뭐 이런 텀블러 가끔 비싼 거 한 개 사는 것도 제 생활비에서 다 하고, 책 사는 거 이런 거 다 제 생활비에서 하거든요. 딱 내가 쓸 돈, 소비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목표가 명확하신 분들은 소비에 대한 목표 예산안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예요. 네. 근데 목표가 없을 수도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소비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재무연합표 작성하고 목표 세우고 뭐 계획 세우고 이런 거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왜 하는 거예요?
귀찮으려고 아니죠. 바로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우영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